안녕하세요. 최사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한 일주일 넘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밥을 혼자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보고 진짜 밥만 먹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진짜 손이 막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밥을 혼자 먹을 때 뭘 봤냐면은, 원래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찍는데 유튜브를 거의 안 본다. 이것도 되게 신선하네요. 어쨌든 전 찍기만 합니다. 유튜브는 안 보는데 전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데 뉴스를 많이 본다는 게 이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닌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종이 신문을 읽는 거랑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엔 다른 경험입니다. 종이 신문은 이게 기사가 뭐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석에도 있고 메인에도 있고 글씨 크기도 다르고 뭐 몇몇 넘어가야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중요도나 아니면은 이거의 집중도를 좀 눈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털 뉴스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 똑같은 화면, 우리 스마트폰의 크기가 하나니까, 그리고 똑같은 활자의 크기, 그렇게 돼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약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제목 낚시 뭐 당연한 거고, 항상 뭐 한 3분의 2 정도만 쓰잖아요. 큰일 점점점 하면은 꼭 들어가게 돼. 근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제는 알고리즘이란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포털 뉴스에서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뉴스들이 비슷하게 계속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AI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야 이것도 좀 볼만하지 않아? 저것도 한번 봐봐. 너 계속 이런 거 보던데? 하면은 계속 이제 내 관심사별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울해요. 계속 내가 원하는 뉴스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천받아서 계속 비슷한 생각의 뉴스들을 보게 되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큰일 났고, 사실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뉴스를 많이 본다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자랑도 아니고 장점도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엇보다도 밥을 혼자 먹을 때 보는 게 진짜 안 좋다 생각을 한 게, 밥을 이게 먹은 건지 만 건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계속 보면서 먹으니까 문제야. 북한도 문제, 러시아도 문제, 우크라이나도 문제, 밥도 없어, 더워, 뭐 터져, 누구 뭐 칼 들고 와, 막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내가 밥을 먹은 건지 만 건지, 이쪽으로 먹은 건지 저쪽으로 먹은 건지 손으로 먹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밥 먹을 때 밥만 먹자. 그리고 뉴스 생각해보면 태반은 몰라도 그만이다. 그리고 진짜 속보의 특보면은 전광판이든 뭐 어디 뭐 누가 뭐 호해를 뿌리든 재난 문자든 뭐 아니면 사무실 동료가 내 방에 찾아가고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뭐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면은 그런 일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레알 북한이 공습했다, 사이렌이 울리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 읽어서 안달인 뉴스 중에 내가 진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개나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 일주일 정도 넘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장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밥맛이 너무 좋다. 이게 밥을 먹을 때 밥에만 집중을 하니까 재료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맛집을 꾸준하게 찾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내가 일상적으로 먹던 밥에 약간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오늘은 고추장아찌가 맛있네. 오늘은 밥이 참 이게 다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에도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진짜 잘 돼요. 또 현대인의 병이 또 위장병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도 귀책살고 한 50% 정도는 돼요. 이게 뭘 먹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의 눈으로 보고 이거 거의 삼키다시피 하니까 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위도 자꾸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혼자 밥을 먹을 때 자꾸 뭘 본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한 이틀만 따라 해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막 뉴스 알아야 될 것 같아. 유튜브 뭔가 봐야 될 것 같아. 막 밥 먹는데 막 혼자 막 금고형에 처한 기분이야. 그런 기분이 당연히 들 수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밥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니까, 내가 일단 그 좋은 상태를 알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 목표는 이제 밥 먹을 때 말고도 웬만하면은 뉴스는 하루에 한두 번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좀 적당히 모르고 살자. 내가 이 피곤한 세상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 필요 있냐? 여기가 제 최종 목표긴 하지만, 어쨌든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밥을 제대로 먹자.
또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십수년 전만 해도 저희가 스마트폰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스마트폰에다가 고개를 받고 먹는다는 걸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연습까지 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고 대신 뭐 잘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서술이 굉장히 길고 평소처럼 법률 내용은 최대한 짧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주제가 사직이기 때문인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직 기념으로 오늘 뭐 이 날부로 사직하겠다 뭐 그런 이벤트를 뭐 주작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사직 내용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직을 2번 해봤는데요. 사직은 역시 짧고 굵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내용도 오늘 짧고 확실하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직하면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슴 속에 품거나 여기 주머니 속에 아니면은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둔 그런 사직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텐데요. 이제 사직을 법률에서는 흔히들 퇴직이라고 말을 하고 이 퇴직이 또 종류가 많죠. 정년퇴직, 명퇴 뭐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오늘은 저는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는 그런 퇴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표 낼 때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사표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냐는 문제인데요. 놀랍게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케바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안별로 조금 달라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법이랑 고용노동부에서 예규란 게 그런 뭐 세부 규칙이 있어갖고 거기서 사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근데 회사가 그래 잘 가라 하고서 회사를 딱 사표를 받아줬으면은 그 받아준 때부터 뭐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 뭐 그동안 즐거웠고요. 다시는 만나지 말고 제가 며칠까지 일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내용대로 돼요. 받아주면 땡큐. 이게 최선. 그럼 사실 법이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법은 항상 우리네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최소한의 선을 정해둔 게 법 아니겠습니까? 안 받아준다. 여기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이것도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표를 낸 날부터 대충이란 게 아니라 1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1개월이 단순히 1개월이라기엔 조금 특수한 게 만약에 내가 급여를 월급으로 받다가 보통은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월급으로 받다가 사표를 냈다. 근데 그 사표를 낸 달의 다음 달이 꼬박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그래서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이제 내가 죽나 누굴 죽이나 아니면 뭐 회사가 망하나 셋 중 하나인데 난 내가 나가는 편을 택하겠다. 못 해먹겠다. 가자. 그래서 사표를 이제 3월 3일 날 냈습니다. 왜 3일이냐면요. 3일절이 휴일이잖아요. 그날 집에서 쉴 때 또 살만해. 그래서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3월 2일 나오면 역시 별로거든요. 그래서 3일 날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안 받아줘요. 이때 이제 평소에 잘 해주든가 이제 회사에 갖은 이제 그런 꼬임이 시작됩니다. 뭐 너 여기서 나가면 뭐라도 있을 줄 아냐.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나갔다가 폭망한다. 아니면은 뭐 네가 얼마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냐. 아니면 좀만 더 버텨보자. 한번 추석 상여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제가 들은 말도 한 50% 정도는 섞여 있는데요. 뭐를 들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저주도 있고 위로도 있고 달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나갈 거잖아요. 사표 그래서 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규정대로 이 회사가 끝까지 안 받아준다. 하지만 규정대로 가면 됩니다. 사표를 3월에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이 4월이죠. 4월이 꼬박 지나고 5월 1일 날 사직서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규정상으로는 조금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워갖고 제가 그런 단어를 안 썼고서 이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내가 사표를 냈는데 죽게 써서 냈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 내가 사표 내고 그 다다음 달 1일부로 퇴직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가 80년생부터 2000년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MZ 한가운데다 보니까 이제 또 시대적 사명감, 또 세대적 책임감에 따라서 가끔 이런 MZ 오피스 관련 법률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MZ 하면 사직 아니겠습니까? 저도 2번이나 해봤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80이랑 00이면은 벌써 우리나라에 꽤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맺어진 가정이 꽤 있을 텐데 이걸 같은 세대로 묶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그러면은 80년생 부모와 00년생 자식이 싸우면은 그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싸움이 아닌 거 아닌가요?
오히려 세대 통합이 됐네요. 예, 그래서 좀 오바 같긴 한데 어쨌든 MZ 뭐 소위 말해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요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요즘 것들은 어른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 요즘 것들의 한가운데 세대로서 요즘 것들 감각 잃지 않고 가끔 이렇게 신선한 내용으로 시원하게 때려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